은퇴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동안은 정말 그렇게 믿었다. 회사에서 물러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오면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이는 다 컸고 집도 있고 연금도 준비돼 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부부의 몫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의 노후를 무너뜨린 것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이름 하나 딸이라는 존재였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한국 은퇴 가정의 현실이다. 경기도 외곽에 살던 50대 후반의 한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소박한 계획을 세웠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삶을 꿈꿨다. 여행도 많지 않아도 되고 큰 소비도 바라지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딸에게서 시작됐다.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와 헤어지고 나서 딸은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쉬었다 다시 나가겠다는 말은 몇 달이 지나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딸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취업 준비는 미뤄졌으며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몫이 됐다. 부모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했다. 아이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불편함을 삼켰다. 은퇴 후 계산해 두었던 생활비는 조금씩 흔들렸고 병원비와 보험료를 줄이기 시작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은퇴했는데 왜 아직도 가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지친 고백이었다. 딸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서로를 갉아먹는 선택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부부는 서서히 노후의 균형을 잃어갔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부부 이야기다. 이 부부는 비교적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다. 평생 맞벌이를 하며 모은 돈으로 생활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다. 딸은 결혼을 했지만 출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정은 불안해졌고 결국 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잠깐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동거는 몇 해로 이어졌다.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는 자연스럽게 조부모의 몫이 됐다. 부부는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들의 일상을 잃었다. 여행은 사라졌고 약속은 취소됐으며 몸은 점점 지쳐갔다. 은퇴 후 비로소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육아라는 전쟁터로 돌아간 것이다. 아내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다시 엄마가 된 것 같아. 그 말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딸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그렇게 부부의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며 흘러갔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으로 흐르는 감정은 죄책감이다. 자식을 외면하면 부모 자격을 잃는 것 같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은퇴자의 삶을 잠식한다. 노후는 준비된 휴식이 아니라 끝없는 지원의 연장이 되고 부부 관계는 부모 역할에 가려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보다 더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라고. 은퇴 후에도 가장의 역할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신에 대한 허탈감, 아내와 단둘이 보내야 할 시간이 사라진 상실감,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매일을 잠식한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숫자로만 계산한다. 자산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지만 진짜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변수다. 특히 자식 문제는 계산서에 적히지 않는다. 딸의 실패와 좌절을 부모가 대신 짊어지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망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끝없는 책임의 연장이 된다. 이 책임이 나쁜 것은 아니라 문제는 경계가 없을 때다. 은퇴 후에도 부모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딸도 부모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사랑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 은퇴자는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지켜야 할 삶이 있는 사람이다. 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모도 딸도 각자의 삶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은 이것이다. 은퇴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고. 노후는 조용히 무너진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선택들로 조금씩 흔들린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으면 한다. 지금 나는 부모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퇴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준비된 자산과 연금의 크기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자들의 표정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담고 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다. 은퇴는 역할의 전환이어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은퇴와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가장이 된다. 직장에서 내려온 자리는 비었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 딸이 힘들어한다는 이유 하나로 노후의 계획은 수정되고 미뤄지고 결국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설득한다. 잠깐이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만 버티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잠깐이라는 말로 시작된 지원은 어느새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은 부모의 체력과 감정을 먼저 소모시킨다. 은퇴 이후의 삶은 회복력이 빠르지 않다. 젊을 때와 달리 한번 무너진 리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자녀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도움의 방식과 범위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늦추고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다. 부모가 대신 감당해주는 순간 자녀는 문제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부모는 계속해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머문다. 은퇴자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관리가 흐트러지며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를 위로해야 할 시기에 서로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 짜증은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온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감정의 누적이다. 은퇴 후에도 부모 역할에만 머무를 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진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책임과 의무가 채운다. 결국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계다. 재정적 경계뿐 아니라 감정적 경계, 관계의 경계가 필요하다. 자녀의 문제를 공감하되 해결을 대신하지 않는 태도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살린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부모도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퇴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기여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관계와 일상을 지켜야 할 시기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었다는 것을. 노후는 희생의 연장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어야 한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도와주되 기대하지 않고 공감하되 대신 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든다. 그리고 부모를 다시 한 사람의 삶으로 돌려놓는다. 이 칼럼을 읽는 당신이 혹시 비슷한 고민 앞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차갑지만 정직하다.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잘 설계된 은퇴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더 건강한 미래를 남긴다. 당신의 노후는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노후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한다.